안녕하세요. 콩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 2025년 5월 29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이 시작되었고요. 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죠. 네, 저도 그냥 덜 미운 놈 골라서 뽑을 생각입니다. 네. 실은 지난 대에서는 저는 이제 기권을 했고요. 네. 올해도 기권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워낙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보니까 탄핵 정국이 한번 몰아친 뒤라 보니까 이거 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덜 미운 놈 찍어야겠다. 마음에 드는 놈 없다고 기권했더니 진짜 천인 공노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봤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전에 사전 투표하러 갈 예정이고요. 일단 좀 중요한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뭐 비트보다도 이더리움 차트를 봐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어 놓을까요? 뭐 어쨌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에는 역시 이런 상승 추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꼬리가 기니까 이렇게 추세를 긋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뭐 이렇게 긋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그으셔도 될 것 같긴 하다.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요. 접점 있게. 대신 근데 이렇게 긋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를 긋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어놓겠습니다. 접점 있게. 그럼 바로 코앞까지 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잠깐 이제 어제 얘기를 드리자면 잠깐 이제 이런 모양을 하나 완성을 시켰죠. 어제 이런 모양을 어제 하나 또 완성을 시키고 정확히 헤드앤숄더 목표값 완성한 뒤에 조정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또 못 뚫는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트가 조금 불안불안하잖아요. 오늘 여기를 설사 또 못 뚫는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이렇게 그어야 될지 어떻게 그어야 될지 조금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둘 다 그럼 그어 놓겠습니다. 어제 여기를 완전히 뚫고 나와야 되는데 설사 여기를 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그 헤드앤숄더 만들었던 넥라인 여기 부분에선 또 한 번 지지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0.618 되돌림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사 다시 한번 못 뚫고 저항받는다고 하더라도 비트가 꼬장부려서 여기 자리에서는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 이 수렴의 끝이 6월 5일이에요. 오늘이 5월 29일이고요. 어쨌든 양당 간의 결판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지구 끝까지 수렴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거대 패턴, 제법 거대한 패턴이죠. 상방 돌파될 건지 아니면 여기 추세가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건지 결정이 되겠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추가 매수 자리가 되겠고요. 목표값도 충분히 설정이 가능하죠. 패턴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이라도 상방 돌파가 나오게 되면 위아래로 조금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추세선 모양에 따라서 만약에 1대1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3,20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3,200달러. 만약에 뭐 이런 작은 패턴만 완성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차트가 좀 재밌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컵앤들 모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컵앤들의 넥라인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이런 작은 컵앤들이 완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값이 대략 여기로 나옵니다. 3,000달러 부근으로 나와요. 3,000달러 부근. 아니면 이걸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되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쌍바닥이라고 보셔도 되고, 1대1 목표값이 그럴 경우에는 여기 3,200달러 정도 찍히니까 그럼 지우고 대략 지우고 목표값을 한번 정확히 측정을 해봅시다. 최소 목표값과 최대 목표값 이렇게 두 개. 최소 목표값은 그냥 요거 작은 컵앤들 완성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되겠고요. 3,000달러 부분이죠. 2,980달러. 만약에 크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런 수렴이 상방 돌파되면서 1대1 목표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담 앤 이브 패턴이 역시나 상방 돌파되면서 목표값이 나오는, 그러면 우리는 목표값을 레인지 범위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방 돌파됐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 구간이 되고, 공교롭게도 이제 여기 구간, 즉 3,000달러부터 3,200달러 구간은 어디하고 지금 겹치는 구간인가요? 이 3,000하고 3,200달러 구간은 지금 어디하고 겹치죠? CME 갭과 정확히 겹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봉으로 보시게 되면 CME 갭의 하단이 대략 2,900달러고요. CME 갭의 상단이 3,272달러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정확히 겹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가격은
달러 차트 기준 이 CME는 항상 일반 현물 차트보다 가격이 조금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대략 3,000달러부터 아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볼게요. 그냥 2,900달러부터 3,200달러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2,900달러에서 3,200달러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십사. 네. 네,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구간에서는 반드시 네. 대략 2,900달러에서 3,200달러 여기 범위에서는 반드시 네, 이더리움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고 여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뭐 갭의 최대치까지 꽉 채운 다음에 여름에 좀 조정이 한 달 정도 좀 세게 오는 네.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레벨까지 떨어지는 여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네. 뭐 더 올리고 조정하도 좋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 뭐 여기 한번 또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하락을 굳이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고점 대비 꽤 고점 대비 15% 정도의 이더리움 하락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레벨이 단순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알트코인들의 뭐 수익 실현 레벨이기도 하죠. 이더 알트 수익 실현 레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여기가 돌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비트가 조금 불안불안하지만 네, 다행히 4시 한봉 62MA는 좀 뚫고 나온 것 같아요. 네, 4시 한봉 62MA는 뚫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저항받을 때는 네, 좀 다행히 뚫고 나왔어요.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호실적이 나와버렸죠. 완전히. 네. 이번엔 좀 중국 이슈 때문에 크게 꺾일 줄 알았는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하고 S&P가 지금 대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트가 지금 딸려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네. 두 번이나 저항받을 때는 이거 추가 조정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추가 조정 나오게 되면 우리 지금 어디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4시 한봉 62MA가 주요 지지 레벨이었어요. 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지지가 나왔고 이때부터 시작된 패턴이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새벽에 깨졌는데 다시 말아 올렸어요. 네. 일종의 함정, 트랩이 된 거죠. 만약 깨지지 않는다면. 네. 물론 위쪽에 돌파해야 될 구간이 남아있지만 여기 약간 트랩성으로 됐죠. 62MA를 좀 진하게 바꿉시다. 약간 트랩성으로 됐는데 여기를 이제 완벽히 뚫어내야지 이더리움도 3,000달러까지 가겠죠. 여기 이렇게 원래 추세로 복귀를 하면서 동시에 여기 하락 추세까지 완벽히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네. 결국 여기 상방될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더리움도 크게 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기로에 서 있죠. 근데 어쨌든 4시 한봉 그래야지 이제 여기 이런 수렴 비스무리한 게 만들어졌는데 비트는 할 것 없으면 방향성을 잃게 되면 거의 반사적으로 수렴을 하는 특징이 있죠. 비트는 항상 보게 되면 지금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이런 모양이 하단이 슬쩍 깨졌다가 지금 복귀하는 형태고요. 여기가 돌파되게 되면 비트코인도 이제 정고점 돌파가 나오겠죠. 네. 비트도 정고점 돌파가 나올 것 같고 만약 이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트도 정고 돌파가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 아마도 저항받을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추세 연장선은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이 노란색 마지막 곱이죠. 즉 거대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네. 여기만 뚫으면 돼요. 네. 근데 여기 뚫기 전까지는 계속 무슨 그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요? 네. 여기 뚫기 전까지는 계속 이 그림의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 그림. 여기 뚫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그림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가 뚫리게 되면 이제 남은 건 정말 몇 자리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기가 뚫리게 되면 이제 남은 자리는 정말 없습니다. 네. 저기가 뚫리게 되면 가장 큰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 이걸 선형으로 레귤러 차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컵앤들의 목표값. 네. 여름까지 충분히 이제 이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름까지 이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맞추게 되면 이거를 그냥 여기에 맞춰 버립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추고 이걸 이렇게 그대로 끌어올리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 선형 차트의 컵앤들 목표가 목표 가격 대략 13만 달러. 네. 13만 달러. 네. 그리고는 이제 거의 이제 38만 달러 정도까지는 큰 자리가 없죠. 네. 여기에요. 여기. 네. 단기 목표가 만약에 여기를 뚫었을 때, 네. 여기를 뚫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려면 여기부터 돌파를 해야 돼요. 지금 레귤러 차트예요. 네. 여기부터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 돌파하게 되면 바로 여기가 목표가로 열리게 됩니다. 네. 여기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좀 저항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로그 차트로 바꾸게 되면 이제 목표값이 조금 달라지죠. 네. 로그 차트로 바꾸면 이걸 지우고 이제 로그 차트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13만 달러가 뚫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자리는 여기 자리예요. 센터 레벨이죠. 네.
16만에서 17만 달러. 그리고 이제 16만이 17만 달러도 뚫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반기에 드디어 이제 35만에서 40만 달러라는 마지막 최종 타겟까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껏해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가격대는 몇 개 없어요. 13만에서 14만 달러 여기 하나. 그 다음에 16만에서 17만 달러. 마지막 구간은 항상 극강의 과열 구간이면서 좀 비이성적인 마지막 긴 꼬리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어요. 35만에서 40만 달러. 여기 세 자리 남았습니다. 여기 세 자리 남았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도 하나 긋게 되면 그어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또 그어두시면 좋다고. 이렇게 그어두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센터 레벨 하나 더 작동을 해두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때 조금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센터 레벨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되죠. 작동을 하게 되면 좀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나 작동을 해둡시다. 여기에 하나 올려가지고 같이 작동을 해주면 딱 맞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3만 달러부터는 이제 사실상 위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13만 달러.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험 레벨이죠.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이게 선형 차트에 컵앤들만 달성하면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 13만 달러 넘는 순간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은 위험 레벨로 들어가는 거고 그 위험 레벨로 들어갔을 때 이런 과열 구간이 나타난다. 여기 이제 사이클 고점 자리들이거든요. 여기가 사이클 고점 자리들이에요. 여기가 사이클 고점 자리고 여기 녹색 구간이 이제 사이클 최저점 자리고요. 사이클 최저점. 이런 과열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준비를 해야겠죠. 마무리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끝 마무리가 남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서 3년 동안 이제 존버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3년 사이클 3년 사이클 마찬가지입니다. 3년 사이클 사이클의 끝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으면 9월, 10월 제가 가장 높은 확률로 보고 있는 건 이때 2017년에 재탕 12월 말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왔고 1월 초에 알트코인 고점이 나오는 이걸 저는 지금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이때도 트럼프 일기였고 요거 올라가는 모양도 좀 비슷비슷해요. 올라가는 모양도 좀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비트코인 고점 지키고 1월 초에 알트코인 고점 지키면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완벽하게 나스닥 또는 매크로와 동조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10월까지 가게 되면 아마도 목표값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어찌 됐건 우리는 최소 요거 깨지면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 여기가 깨지면 그냥 가격 상관없이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60주봉 기준 60주 EMA가 깨지기 전까지는 알트코인들 반등폭이 잘 나오거든요. 이때도 실제 60주 EMA가 계속 저항받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함정 캔들 나온 게 여기 구간인데 보시게 되면 그 전까지는 알트코인들 잘 올라갔습니다. 이 전까지는 알트코인들이 아주 잘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함정 나오기 전까지는. 이때부터 해서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됐는데 그 뒤로는 아마도 이 60주 EMA가 가장 중요한 이른바 사이클의 끝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른바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20주 EMA 기준으로 봤는데 이제 60주 EMA가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여기 전에는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여기가 좀 저항이 될 수 있고 뚫게 되면 로그 차트 상으로는 16만에서 17만 달러가 열리고 선형 차트에서는 13만 달러가 꽤나 큰 저항이 될 거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둡시다. 13만 달러가 꽤나 큰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 더 그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차트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그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13만 달러잖아요. 여기 레벨이 13만 달러 조금 넘네요. 이렇게 해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계속 뭐가 된다고요? 데인저 존에 진입하는 거고 이제 수학을 이제 경유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중간 경유지에서는 비트이더는 팔지 마라라는 말씀을 곧잘 드리고 했는데 이제 경유지가 아니고 종착지이기 때문에 특정 평단의 비트이더 빼고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그냥 팔지 말고 홀딩의 영역일까요? 기준 말씀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돼야겠죠. 네. 6만에서 7만 달러 레벨. 여기입니다. 여기 아래 평단은 그냥 무적 평단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아래 평단은 그냥 무적 평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음 사이클 저점이 왔을 때도 어디까지 오르고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뭐 38만 달러까지 오르고 빠질지 아니면 그 중간 애매한 가격에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높게 올라가면 조정폭이 클 거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고점이면 조정폭도 적겠죠. 네, 그래서 이 6만에서 7만 달러 레벨, 여기 레벨 평단 아래의 비트코인은 그냥 무적 평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무적 평단이라고 6만에서 7만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6만에서 7만 달러. 즉 뭐 어디까지 올라가고 조정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략 다음 사이클 저점을 6만에서 7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애가 되거나. 네. 예. 애가 지금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200주 EMA죠. 네. 아니면 하나가 더 있죠. 네. 이걸 이제 365로 바꾸시면 됩니다. 365주 EMA는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사실상 제 여기만 보셔도 한눈에 아시죠? 네. 여기도 365주 EMA. 코인베이스 차트에서 나오는 365주 EMA이고 일반 훨씬 더 긴 차트에서는 365주 EMA가 여기를 정확히 가리킵니다. 네. 여기에요, 여기. 네. 코인베이스 차트는 여기가 되겠네. 네. 내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네. 어차피 한번 각도기 한번 재볼까요? 네. 너무 먼 얘기긴 한데 다음 사이클 저점을 얘기하면 네. 지금 기울기의 각도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6만에서 7만 달러 넥라인이죠. 커밴들의 넥라인을 언제 도달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년 10월쯤에 여기까지 도달하겠네요. 내년 10월쯤에. 네. 그럼 만약에 올 하반기에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 약세 기간이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일 걸 감안하게 되면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뭐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에 네,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이 나오는 대략 그런 그림 이렇게 맞추면 바나나 조인 출현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이렇게 내리꽂는 상상만 해도 좀 무섭긴 한데 네,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두 개 보면 됩니다. 어디하고 어디 보시면 된다고요. 매수는 그냥 분할 매수 받으시면 돼요. 뭐 애매하다 그러면 분할 매수 받으시면 돼요. 어차피 최저점인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최저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비트를 매수를 받았나, 여기에서 비트를 매수를 받으나, 여기에서 비트를 매수 받았나, 뭐 똑같잖아요. 네. 여기 세 자리가 제가 대표적으로 비트를 매수했으면 하는 자리로 말씀드렸던 구간이잖아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또 60주 EMA가 나왔던 여기 이런 자리들에서 제가 강력한 매수를 권고해 드렸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가격에 생각해보면 아 여기 발바닥 각지를 잡으나 루나 사태 때 저점이었던 17,000달러에서 아니면 USDC 디팽 사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19,000, 2만 달러에서 잡았으나 아니면 여기 이 쌍바닥 쌍봉 공포가 극에 달했던 25,000달러에 잡으나 그럼 제일 좋은 게 뭔가요? 네. 여기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분할로 매수하면 대략 평단이 여기에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쯤에 여기 중간값으로. 네. 이 중간값으로 만들어진 평단을 네. 얼마나 훼손시키지 않고 야금야금 평단은 올라가지만 개수는 늘리면서 이 목표가까지 끌고 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목표가까지 네, 끌고 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200주 EMA는 무조건 한번 튕기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도 무조건 한번 튕기기 나왔다고 제가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튕기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따지고 보면 이때 200주 EMA 지지받을 때 계속 매수 받았잖아요. 네, 제가 200주 EMA는 무조건 매수 받아야 된다라고. 네. 마지막으로 슬쩍 깰 것처럼 페인팅 주고 들어 올려버렸다고요. 네. 그럼 지나고 보면 여기에서 사나 아니면 365주 EMA에서 사나 큰 차이가 아니다. 그럼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이해되시죠? 네.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명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0주 EMA 그 다음에 365주 EMA 네. 요거 365주 EMA 확인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이건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조금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게시물에 올려드렸죠. KRW 차트만 보시더라도 그냥 제가 그때 KRW를 올려드렸죠. 이거 이제 365주 EMA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9월, 10월, 12월, 1월, 내년 10월에서 11월 확률은 25, 50, 25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네. 결국 이더리움이 365주 EMA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더리움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진 건가요? 비트코인 기준, 최저점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진 거라고요. 이거 이후로 비트코인이 그냥 이렇게 원웨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더리움도 그 365주 EMA 터치한 가격에서 원웨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365주 EMA를 터치를 했으니까 네. 이제 이더리움은 네. 그냥 좋은 길만 남았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네.
다음에 이것도 하나 조금 봐주세요. 이것만 하고 좀 이제 마칠게요. 네. 지금 차트 열심히 보셔야 될 시간이니까. 네. 자, 뭐 요런 그림도 네,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런 그림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맞추는 게 더 좋더라. 네. 이렇게 하면 얼추 네. 말이 되는 모양새가 하나 나오죠. 네. 말이 되는 모양새가 하나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썼나 내가. 요게 맞네요. 네. 그리고 얘를 이제 월봉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하다 보니 또 이더리움 희망회로 이빠이로 돌리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말이 되죠. 네.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말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이 되느냐? 드디어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그림이 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를 그어야 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추세를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뚫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열려 있다는 얘기인가요? 만약 여기를 이제 뚫게 되면 원래 추세로 복귀하게 되면 네. 어디까지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게 이 삼각수렴의 목표값이기도 하고요. 이 삼각수렴 패턴의 목표값이기도 하고요. 네. 얘를 조금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조정을 하면 더 안 맞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가 이 수렴 돌파의 목표값이고요. 네.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서 돌파된다 그러면 네. 1대1 값이 얼추 맞죠. 네. 1대1 값이 얼추 맞죠. 네. CME 차트에서는 한 16,000, 17,000달러 정도로 찍히고 여기에서는 18,000달러 정도로 찍히네요. 네. 원화로 대략 2천만 원 넘게 간다라는 거죠. 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네. 그냥 이렇게 그럼 놓읍시다 범위로 해가지고 네. 안전하게 여기 어딘가에서 네. 이더리움도 매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바나나 존이 이제 남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어딘가가 그러려면 일단 뚫고 올라야 되고 600만 원도 돌파해야 되지만 이런 희망회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들에서 이런 온체인 신호 주요 지표에서 네. 뭐 MVRV든 아니면 SOPR이든 네. 이런 과열 구간이 찍힌다 그러면 네. 거의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걸 값을 조금 조정할까요? 네. 38 광땡 3.8로 조정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만 조정을 하더라도 3.8도 안 맞네요. 3.5로 조정을 해봅시다. 그럼 되네요. 네. 3.5 구간까지 과열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네. 여기 자리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라색 지표 이 사이클 고점 신호가 뜬다 그러면 여기가 사이클 고점 신호, 사이클 고점 신호. 네. 물론 그 이후에 여기 이제 비트코인 기준이니까 이더리움은 네. 좀 더 가지만 네. 여기도 이제 이더리움 고점이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이 신호가 뜬다 그러면 네.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네. 정수리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텀이 있네요. 이때도 5월에 조정이 나왔으니까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좋아요.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 네. 사이클 고점, MVRV의 사이클 고점, 이때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이때는 맞고.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기술적 지표와 온체인 지표의 과열이 동시에 뜨느냐, 기술적 지표와 온체인 지표의 과열이 뜨느냐, 네. 그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이걸 같이 보는 거죠. 네. 비트가 좀만 도와줘. 아이씨, 이더리움 지금 상단 돌파해야 되는데 비트가 또 비리비리 되네. 거기는 빠지면 안 된다. 아이씨. 비트가 또 사고를 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더리움 잘 가는 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하나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네. 요거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상당히 좀 직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얘 보시면 됩니다. 네. 개미들의 참여 비중 네. 항상 좀 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 개미들은 세력의 물량바지가 돼야 되니까 네. 요거 보시면 돼요. 이때 2017년에 사이클 고점에서 나온 이른바 숏텀 홀더들의 도미넌스 최대치가 대략 95% 정도 됩니다. 95%. 여기도 대략 94에서 95%. 네.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꺾여요. 85% 정도로 꺾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세라는 걸 가정해서 추세가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10% 떨어졌으니까 네. 똑같이 또 10% 뺍시다. 그러면 한 75%를 숏텀 홀더들의 시장 참여 비중이 숏텀 홀더들의 도미넌스가 75%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의 기술적인 가격,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커뮤니티 상황에서 나오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작년 11월에 도지하고 리플 올라갔을 때 커뮤니티 글에서 나왔던 신호들, 네. 직장 외단이냐, 딸깍하면
하루 만에 한 달치 월급인데 뭐 그런 개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 때가 되었구나라고 조용히 탈출하면 됩니다. 그때 판다라는 얘기하면 주변에서 다 또 웃을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파냐. 지금은 50% 중반 레벨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75%까지 올라갔을 때 맥시멈으로 봐도 한 8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즉 55% 셔터홀더들의 시장 참여 비중이 대략 55% 수준이었을 때의 가격이 어느 가격이었느냐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이때 기준으로 시장 참여 비중이 55%였을 때가 딱 12월이에요. 비트코인이 딱 전고점 돌파하고 마지막 바나나 존에 들어섰을 때의 가격입니다. 이때 단숨에 2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끌어올리는데 딱 5개월에서 6개월 걸렸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거든요. 직전 고점을 딱 돌파했을 때가 5월 7일이었고요. 이때 숏텀홀더들의 도미넌스가 대략 63%였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높네요. 네. 지금보다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5월부터 12월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왔으니까 역시 6개월, 7개월 동안 바나나 존이 출현하면서 그냥 월봉을 다 양봉으로 띄우면서 급격한 기울기의 상승장이 나왔던 구간이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나 차트적으로 보나 지금은 딱 이른바 바나나 존의 그 시작 구간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나나 존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 그대로 바나나처럼 올라갑니다. 비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작별 이쁘게 해놨으니까 여기 아닌가? 인덱스 차트에다가 해놨나? 네, 요거 보시면 되죠. 작별 제가 이쁘게 해놨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지우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요게 남은 거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남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딱 60주 EMA를 선으로 잇게 되면 이런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60주 EMA를 선으로 긋게 되면 이때는 이제 20주 EMA를 선으로 긋게 되면 저 모양이 조금 이쁘게 나왔었죠. 20주 EMA를 선으로 긋게 되면 이때는 20주 EMA를 긋게 되면 대략 뭐 이런 모양이 이때도 나왔었네요. 여기서 20주 EMA를 터치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이런 모양이 나왔었네요. 대략 이때도 20주 EMA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때도 바나나 존이 마지막으로 출현했을 때는 역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한 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형태 바나나 존이 나온 걸 20주 EMA에 맞추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20주 EMA에 맞추게 되면 엄청난 가파르기로 올라갔네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60주 EMA 타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각도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12월에서 1월 마무리네요. 이게 바나나 존입니다. 비트가 좀만 도와줘. 이더리움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 돌파해야 되는데 또 비트가 심술 부리고 있어요 지금. 4시 한봉을 봐야 돼요. 4시 한봉. 여기 버텨야 되는데 여기 62MA 깨지면 안 되는데 여기 또 저항받으면 안 되거든요. 1시까지 요 위에서 마감을 해야 돼요. 1시까지 복마감을 요 62MA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또 저항받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내려가겠다라는 의미예요. 비트가 더 내려간다는 의미는 이더 여기가 돌파가 안 된다는 의미죠. 당연히 이더리움도 여기까지 한 번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여기가 정말 좋은 매수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 크로스되는 여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근데 갔으면 좋겠는데 비트가 또 말을 안 듣네요. 나스닥 잘 상승하고 있는데 또 비트가 또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 바지끄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네요. 대충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계획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비트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일본 기준 21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니면 베이스 채널 하단 보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 왔을 때 이더를 보세요. 아니면 이더를 추종하는 다른 알트를 보시든가 뭐 리도 같은 거. 리도도 차트가 좋잖아요. 아니면 뭐 에이겐 레이어, 이더파이 뭐 이런 애들을 보든가. 너무나도 얘는 명확하다고요. 마켓캡 차트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위로 대가리 내민 순간 리도는 살만하죠. 여기 위로 대가리 내민 순간 살만하죠.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게 전체가 트랩이 되니까. 저항도 너무나 뚜렷하죠. 차트 관리가 돼. 여기 바로 저항 하나 보이죠. 넥라인 이제 수많은 지지 저항이 겹쳐진 구간이죠. 수많은 지지 저항이. 그 다음 자리는 이제 또 너무나도 뻔하죠. 이런 하락 채널을 하나 작동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채널 중단에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매가 정말 편합니다. 알려주면 초등학생도 매매할 수 있는. 뚫게 되면 이제 1대1 생각해야 되죠. 뭐 이런 자리까지 뚫게 되면 손절은 짧죠. 주봉으로 빠지면 그냥 던지면 됩니다.
어차피 얘 빠질 때 그냥 안 빠집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한번 하고 빠지거든요. 네. 뭐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테스트 할 때 나오게 되면 네. 뭐 사실상 이건 손절도 아니고 본절 탈출이죠.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되고 네. 단기적으로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꼭 투표는 하시고요. 아무리 미워도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투표 안 한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자기보다 더 우매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네.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나보다 더 못난 사람한테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의 인식 수준, 사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통령한테 네. 지배를 받던 네. 시간이 있었다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정상적인 사고 수준이 아닌 네. 그래서 그냥 덜 미운 놈이라도 꼭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